2016년 2회 전기기기 산업기사 문제를 풉니다. 자, 문제 1번. 자,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개념 도입이다. 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죠. 자, 먼저 A는 아마추어 전기자고, 전기자, F는 계자죠. 그러면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 사이에 연결해주는 권선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하나의 보상 권선을 설치해서 전기자 반작용을 줄일 수 있는 것, 이걸 보상 권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자와 계자 사이에 연결해주는 권선을 보상 권선이다. 1번에 2번이 됩니다. 자, 문제 2번은 기전력 구하는 식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기전력은 기전력은 60A PZ 파이 N이다. 자, 여기서는 자속 파이를 구하는 거. 파이. 자, 이 파이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파권입니다. 파권은 항상 병렬 내로수는 극수에 관계없이 2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이 2가 돼요. 2. 그래서 이 값은 120이 되네, 분모가요. 120. PZ 파이 N. 자, 우리 자속에 대해서 정리하면, 자속이죠. 그래서 120에 올라가서 2가 되고, 그 다음에 PZN이 됩니다. 그래서 PZN, 그리고 122라는 자속이 되겠다. 자, 2번의 답은 1번입니다. 3번.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토크, 속도 곡선을 비례취하는 것은 그 곡선의 무엇에 비례하느냐? 당연히 이것은 비례취 원리가 이거죠. S분의 R2는 S-분의 R2 플러스, 여기다 무슨 정을 넣어줘요? 이거죠. R2라는 2차 저항을 삽입해서 슬립 토로크 곡선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자, 바로 이거죠. 슬립 토로크를 변화시키는 곡선이. 자, 먼저 슬립이 S일 때, 그리고 S-일 때, S2-일 때, 이렇게 2차 저항을 삽입시켜서 저항값이 변화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슬립 토르크 곡선, 즉 비례취 원리는 최대 토르크는 항상 일정하고 기동 토르크를 최대로 해서 기동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다. 자, 문제 4번. 단상 전파죠. 단상 전파는 이런 곡선이 됩니다. 단상 전파는 이 값이 얼마? 0.9가 나오죠? 0.92에 전압강하 2가 되겠다. 물론 전압강하가 없으면은 이건 0으로 보고,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죠? 1번.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문제 5번은 3300에 200, 10kV 단상면학 기차측을 단락하고 1차 측에 300V를 가했더니,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1차 측에 단락 전류를 얼마? 300V를 가했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2차 측의 전류값이 얼마가 흐른다는 거야? 2차 측의 전류는 120A 흐른답니다. 자, 우리가 이 단락 전류를 구하는 식은 이거죠. 여기서 구하는 임피턴스 전압을 구하는 식은, 임피턴스의 전압은 이렇게 구해줍니다. 임피턴스 전압은 얼마냐? 즉, 퍼센트 임피턴스의 VN에서 구할 수도 있고요. 1차의 정적 전류 IN에다가 Z를 곱해도 이 값은 임피턴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VS1이 300이고 VI2가 200이면 여기서 I1은 얼마가 될까요? I1은 권수비 A분의 I2가 됩니다.
그래서 권수비 A가 문제에서 이 식에서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 식에서 권수비는 16.5가 나와요. 16.5. A는 200분의 3,300에서 이 값이 16.5가 나옵니다. 그래서 16.5로 나눠주죠. 뭘? I2의 전류를. 그럼 바로 이 전류가 무슨 전류야? 1차의 전류값이 된다. 그래서 1차의 전류값을 단락시켰을 때 전류값은 얼마냐 했을 때 이 값은 7.3A가 돼. 7.3A. 이걸 우리가 1차에 단락시켰을 때 전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놈하고 이 식에 의해서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바로 Z1 값을 구할 수 있어요. Z1은 자, 7.3분의 300에서 Z1 값이 41.25가 됩니다. 바로 이거죠, 이거.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Z1 값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IN의 정격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자, 정격 전류 IN을 구해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격 전류 IN은 IN 값을 구하면 IN은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IN은 V1분의 P다. 그래서 V1이 3,300, 용량이 10 곱하기 10mS 3승이 됩니다. 그래서 정격 전류 IN 값은 이런 값이 되겠죠. 3.03이 돼요. 3.03 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3.03에 41.25를 곱해주면 바로 이 값이 125A가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VS1 퍼센트 임피던스 값은 125가 된다는 얘기죠. 임피던스 전압은 12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냐? 바로 이 식에서 구해주면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정격 전압 VN분의 얼마입니까? 1차 전압이 3,300이야. 그리고 우리가 구한 임피던스 전압이 125죠? 곱하기 100 하면 이 값이 뭐가 된다? 퍼센트 임피던스 3.8이 나와요. 두 가지를 다 구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125에 3.8이 되겠다. 5번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6번은 전기자 반작용의 결과가 아닌 건 뭐냐. 일단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을 반감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속이 감소하고 중성축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정유자 편 사이의 전압이 불균일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불꽃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 주자속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당연히 미치는 거죠. 미치지 않는다가 틀렸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동기조상기의 구조상 특이점이 아닌 건 뭐냐. 자, 동기조상기는 송전선의 전압 조정 그리고 역률 개선이야. 송전선의 전압을 조정하고 또 하나는 역률을 개선한다. 뭘? 송전선로를. 자, 여기서 특이점이 아닌 건 뭐냐. 다 맞죠, 이거? 수차 발전기와 같다. 고정자는. 계작 코일이나 자극이 대단히 크다. 그 다음에 안전 운전용 제동건설 설치한다. 다 맞습니다. 근데 4번에 나와 있는 이런 데 비교적 전동기 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관계로 비교적 굵다. 이거하고 동기조상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동기조상기 무부하로 운전하고 여자 전류를 가감하면 1차에 유입되는 전류는 거의 무효분이기 때문에 과여자 시에 진상 전류, 부족 여자 사이에는 지상 전류가 된다.
부족 시에는 과여자 시에는 진상, 부족 시에는 지상.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동기 전동기를 송전선의 전압 조정, 역률 개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동기 조상기다. 뭐 이 세 가지의 구조상 특징은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전동기 축은 동력을 전달하는 관계로 비교적 굵다.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7번은 4번입니다. 자, 8번. VVVF. 뭐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죠. 이때 속도 제어에 사용하는 것은 무슨 전동이냐? 이건 전압하고 주파수를 동시에 조절해서 전압하고 주파수를 동시에 조절해서 유도 전동기의 토르크와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유도 전동기죠. 유도 전동기다. 자, 9번. 삼상 유도 전동기 기동 Y델타 기동에서 1차 권선의 각 쌍에 가해지는 전압은 기동 시의 운전 및 각각 전격 전압의 몇 배냐. 그렇죠? 기동 시에는 Y델타 기동하면 이거지 않습니까? Y로 기동하고 델타로 운전한다는 의미야. 자, 이거죠. Y로 기동하고 운전은 뭘로? 델타로 운전한다는 얘기야, 이렇게요. 델타로 운전한다. 그러면 기동 시에는 이 전압이 되는 거야. 그렇죠? 무슨 전압? 성간 전압의 루트 3분의 1배가 되고요. 운전 시에는 이 전압은 이제 성간 전압이 돼버리는 겁니다. 성간 전압. 다시 말하면 루트 3분의 1로 전압을 감압시켜서 기동하고 운전 시에는 바로 이제 성간 전압으로 기동하게 된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SCR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 뭐냐? 일단 SCR은 이런 소자죠, 이게.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다. 단일 방향성 3단자야. 그래요. 단일 방향성. 물론 이것을 스위칭 소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은 전류, 즉 여기에다가 적은 전류를 신호를 주면은 대전력 제어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놈은 SCR은 AC, DC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소자지 직류 전압만 제어한다. 이 내용은 아니야. 답은 3번입니다. 직류 제어에만 이용된다. 이 말이 틀렸어요. 예. 자, 문제 11번입니다. 자, 변류비가 200대 5면은 보세요. 200대 5랍니다. 변류비가. I1이 200이면 I2는 5란 얘기죠. 그런 의미야. 그러면 이때 전류계의 지시값은 2차입니다. 이 값이 얼마일 때 5가 되느냐, 이가. 이거 5네요. 2차 이게 5. 그럼 1차는 얼마가 되느냐? 그렇죠. 당연히 200대 5는 I 대 5가 되니까요. I는, 죄송합니다. 5가 아니고 1.5네요. 1.5가 되니까. 1.5가 되니까 I는 이거죠. 5I는 그러니까 5분의 200 곱하기 1.5가 돼요. 1.5. 그래서 40 곱하기 1.5는 얼마가? 60이 되는가요? 60. 그래서 여기 I2의 전류를 2차치 전류를 계산하면 60A가 되겠다. 1번입니다. 자, 12번. 유도 전동기의 최대 토르크를 발생하는 슬립 ST는 최대 출력을 발생하는 슬립을 SP라고 하면 대소 관계는 뭐가 되느냐? 한번 우리 편안하게 이어봅시다. 최대 출력은 이 SP는 2에서 8%가 되고 그 다음에 ST는 16에서 30%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슬립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면 최대 토르크를 발생하는 슬립의 범위가 최대 출력을 나타내는 범위보다 훨씬 커요. 다시 말하면 ST가 SP보다 크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문제 13번. 자, 13번입니다. 자, 13번은 전압 변동률을 묻고 있네요. 전압 변동률이 얼마냐? 물론 이 전압 변동률을 구하는 식은 뭐 이런 식을 가지고도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게 전압 강하니까.
이렇게 해도 좋고 그냥 여기서 E라는 이 전압을 이렇게 구해요. 이라는 전압을 V 플러스 IA RA에서 구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구해가지고 여기다 대입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E라는 전압은 여기 전압이 200이고요. 이 전기자 전류는 분권이니까 이때 분권의 전류가 이거 아닙니까? 해서 부하전류 I는 200분의 10에서 이 값에서 이게 I 값이 되고 IF는 당연히 IF는 이게 되겠죠? 이놈이 IF야, IF. 이건 RF, 이건 V야. 그럼 IF를 어떻게 구합니까? 당연히 IF는 여기 RF가 100이고 V가 200이면 IF는 100분의 200이니까 2A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52A가 IA 값이 돼요. 그리고 전기자 저항값은 0.1이 돼요. 그럼 얼마가 나와? 이 값이 5.2가 나오니까 205.2V가 바로 유기 기전력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봐요. 그냥 이렇게 전압 변동률은 전격 전압 200분의 205.2 빼기 200 곱하기 100 이렇게 해도 2.6은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풀으나 이 값으로 풀으나 결과식은 똑같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2.6 1번이 된다. 자, 14번 동기 발전기에서 단락비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시험이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삼상 단락 시험 곡선하고 또 하나는 무부하 포화 곡선 해서 이 관계식을 알면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내는 단락비는 이 IF1분의 IF2 또는 이 값을 전격 전류 IM분의 IS에서 두 가지 식으로 해서 뭘 구할 수 있다. 바로 단락비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분의 이것 또는 이것분의 이것 해서 구할 수가 있어. 이 두 가지 시험이 무부하 포화 곡선 3상 단락 시험이 되겠습니다. 14번의 답은 1번, 3번이야. 자, 문제 15번. 직류 분권 발전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 뭐냐?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죠? 옳지 않는 것. 단자 전압이 강하면 계자 전류가 증가한다. 옳은 걸 찾는 거죠. 자, 단자 전압이 떨어지면은 계자 전류도 당연히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감소가 됩니다. 이런 식이죠. 여기서 V는 IF, RF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자 전류 IF는 RF분의 V예요. 그래서 이놈이 커지면 당연히 계자 전류도 전압이 강하면, 전압이 떨어지면 이거죠. 강하면 전압이 떨어지면은 이놈도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떨어지고 상승하면은 증가하고. 근데 강하면 이것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되겠죠. 예. 자, 부하에 의한 전압 변동이 타여자에 비해서 크다. 여기 보세요. 예, 이게 지금 분권이면 타여자가 있고 분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밑으로 갈수록 전압 변동률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압 변동률이 거의 0인 것은 복권 중에서도 평복권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아래로 가면 크긴 커요. 가장 큰 게 차동 복권, 부족 복권, 분권, 타여자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맞는 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타여자 발전기보다 외부 특성이 상향이 아니라 타여자보다는 어떻게 돼요? 아래 있잖아. 아래. 하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권 권선의 접속 방법에 관계없이 자기 여자로 전압을 올릴 수가 있다. 아니죠. 접속 방법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면 여자 전류에 의해서 잔류자기가 소멸되니까 발전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접속을 방법에 따라서
반대로 하면은 그래요. 잔류자기가 소멸되면서 발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 틀렸어요. 2번이 됐습니다. 16번 출력, 정적 전압, 역률, 동기 발전기가 있다. 이때 전압 변동률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우리 여기서는 정격 전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나와 있으면 물론 이 식에다가 넣어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나와 있습니까? 예, 기전력이 안 나와 있죠? 또는 무부하 단자 전압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역률의 제곱, 무효, 그리고 퍼센트 리액턴스의 전체 제곱 빼기 1 해서 이 값을 구해주면 이것도 하나의 전압 변동률 값이 되겠죠. 해서 전압 변동률은 이런 식으로 표기해 줍니다. 전압 변동률은 다시 써보면 자, 이렇게도 표기해 줘요. 루트 역률의 제곱, 역률이 0.6이야. 0.6의 제곱 플러스 자, 사인은 이 값은 0.6이면 이건 0. 얼마가 되겠습니까? 8이죠. 0.8. 코사인이 0.6이면 사인은 0.8.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스가 여기 있어요. 퍼센트 동기 리액턴스가 0.6이 됩니다. 0.6. 이거의 제곱이야, 제곱. 그리고 이 값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주면 이 값이 얼마야? 1.523의 값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넣어봐요. 이는 얼마를 계산했냐면 이 값은 죄송합니다. 이 값은 전압 변동이야. 2야, 2. 이 값이야, 이 값. 이 값. 자, 이 값이 기전력 값이야. 기전력이 1.523이 된다. 그럼 이놈을 1로 했어, 1로. 이 값을 1로 놓았다면은 이 값의 값은 1.523 빼기 1이야. 1.523 빼기 1이야. 곱하기 100 하면 약 52%가 되겠다. 52%. 네. 답이 4번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 값까지 가미해서 바로 전압 변동률을 구해주면은 이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야죠. 빼기 이렇게 해서 빼기 1까지 해서 곱하기 100이야. 이렇게 해주면 이것도 얼마가 돼? 약 52%가 나와요.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17번.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동작 원리 중 가장 적당한 건 뭐냐? 자, 여기 보면은 유도 전동기와 변압기 원리, 유도 전동기 플러스 변압기 원리를 이용하는 게 바로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적당한 값을 따지면은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회전 자기에 의한 유도 작용을 이용하여 2차 전압의 이상 전압을 조정하기에 따라 변화한다. 이게 유도 전압 조정기 값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V2는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전압 V2는 V1 플러스 E1 그리고 코사인 알파가 돼요. 이런 식 보셨죠? 자, 이 알파 각을 위상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E1 값을 무슨 전압? 고정전압이야, 고정전압. 고정전압이라고 하고, 이걸 2차 전압이라고 하죠? 2차 전압. 1차 전압이고. 그래서 2차 전압을 구할 때는 이런 위상에 대한 값에 의해서 위상각에 의해서 이 값이 변화되고 1차 전압을 합치면 2차 전압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당권 변압기 2대를 결선하여. 아, 2대입니까? 2대면 이거야. 조심. 2대는 루트 3분의 2가 되고요. 1대면은 그냥 이건 1이 돼요. 1대면. 이건 2대면 루트 3분의 2가 됩니다. 조심해줘요. 루트 3분의 2가 된다. 자, 여기서는 3000을 3300으로 승합하면 하이 값이 3300. 그렇죠? 그 다음에 처음 값이 로 값은 얼마? 3000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2에다가 하이 3300분의 하이 빼기 로 해서 이 값을 계산하면 자기 용량 값은
부하 용량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얼마로? 300kVA 나와 있잖아. 그럼 자기 용량 값을 구했더니 이런 값이 되더라 이거야. 31.53인데 문제에서는 당권 변압기 한 대의 자기 용량이야. 31.53은 몇 대 값입니까? 이 값은요. 2대 값이야. 그래서 2로 나누면 이 값이 한 대 용량 15.72가 나와요. 이걸 변압기 한 대 용량 한 대 용량은 15.72가 된다. 15.72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문제 19번 문제. 자, 우리 19번 문제는 용량이 100 단상 변압기 델타 우리가 3대 운전 중 한 대 고장 나면 2대를 가지고 운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3대 운전은 델타 운전 시에 한 대 고장 나면 VV 운전이 가능하죠. 자, 이때 첫 번째 뱅크 용량을 물어봤네요. 자, 뱅크 용량은 한 대 값의 이용률 값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전체 용량 값의 이용률이 얼마야? 86.6이잖아. 해서 먼저 이 뱅크 용량을 구하려면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이 값은 뱅크 용량을 P-라고 하면 2분의 루트 3에 자, 전체 한 대가 용량이 100짜리 3대가 있다면 한 대 고장났기 때문에 2대만 가지고 운전해야 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100 루트 3이 된다. 약 173이 된다는 얘기예요. 173.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각 변압기의 출력은 그 말이 뭐야? 한 대당 변압기 출력은 한 대당 출력은 약 173을 2로 나누면 86.6이 나와요. 한 대당 출력은 뱅크 용량을 다시 2로 나눠주면 됩니다. 답은 3번이야. 자, 이제 20번. 계좌, 권선의 전기자 병렬로 연결되면 병렬이면 분권기고요. 직렬이면 직권기고요. 직병렬이 되면 복권기라고 했습니다. 답은 1번. 1번. 뭐가 됩니까? 분권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16년 2회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